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구조도의 윤정도입니다. 주간 단위의 흐름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1월 이후부터 해서 계속 어려운 장세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신감 가지십시오. 일단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그 이후에 영란은행, 영국의 영란은행도 5차례 금리 인상을 했고요. 스위스가 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유럽에서도, 유로존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중앙정부 또 중앙은행의 키높이가 맞춰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는 서서히 잡혀질 수 있다. 물가 부분을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원유죠. 유가 부분입니다. WTI 그나마 새벽에 조금 안정세를 찾아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차분해질 수 있는 장세, 그 장에서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필히 지켜보셔야 될 종목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에 대한 진단,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문자 보내십시오.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요,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윤정도의 주식구조대가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종목도 진단도 해드리고, 그리고 주간 단위에서 들여다보실 히든 종목도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 주도주를 가지고 계셨다면은 지금 장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으셨을 텐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주도주 그리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들여다봅니다. 지금 별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방송 때 다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맨 위에 테두리 쳐놓은 종목이 어떤 거죠? LG화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기아,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까지. 근데 이 중에서 이제 LG화학을 들여다볼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사실은 기아가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지면서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시장 하락률 수준, 또 삼성전기도 시장 하락률 수준, 또 한국항공우주도 시장 하락률 수준인데 악재 요인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누리호 발사 연기가 2차례 됐죠.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나마도 잘 움직임이 나왔고 수급이 뒷받침됐다. 거기에 한국항공우주 화요일에는 재차 누리호 발사하려는 계획이 있죠. 그 부분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대로템이 많이 좀 밀려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현대로템의 담합 관련된 내용, 그 부분 대비해서 또 해외에서 수주 관련된 소식,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LG화학을 다시 들여다볼 텐데 나머지 종목은 언제요? 그렇죠. 일요일 날 21시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번 걸러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LG화학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도 들여다보실 건데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떠 있습니다. 또 상승 장악형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천왕 캔들이 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전부 확인이 된 흐름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차트들 잘 안 보실 텐데 기존에 제 방송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1시에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이 부분이 뭐냐면 일단 초록 색깔로 LG화학을 박스를 딱 쳐놨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LG화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됐어요. LG화학의 한 주간이라는 건 뭐냐면 LG화학의 시가총액이 5위로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그간에 LG화학이 지난해 연말에 9위까지 밀려 내려가 있었고 또 올해도 9위에서 맴돈 그런 흐름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5위로 올랐습니다. 자력으로 올라온 거예요. 물론 네이버가 좀 미끄러져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LG화학이 자력으로 올라왔다. 즉 지난 4월 27일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요? 32%에 달하는 강세. 다시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과연 내가 이 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을 때 이 지키고 있는 흐름이 내 계좌에 손실 보전으로 수익으로 다시 돌려질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릴 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또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서 수급이 개선되어 있는 종목, 그 종목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의 기준을 꼭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매번 말씀을 드려도 LG화학 시가총액 6인데요. 9위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이유는 이래이래합니다. 실적도 좋고요. 저평가 상태에 대한 인식,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인식,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시가총액 6위 종목 가지고 원금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 의구심. 그러고 나서 1주 지나고 또 1주 지나면 그러고 나면은 또 물어보시잖아요. LG화학 같은 종목 주세요. 바닥 대비해서 지금 이 장에 32% 올라와서 시가총액 순위가 5위로 팍 올라오는 그런 종목 주세요라고 말씀하신다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LG화학의 시가총액이요. 지금 현재 41조 수준인데 최소범위 60조까지 올라오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30% 정도 올라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드렸습니다. 결론은요. 나머지 부분 잘 보십시오. 지금 시가총액 3위에 놓여져 있는 SK 하이닉스의 순이익 올해치만 놓고 보시더라도 내년치 안 봤는데 올해치만 놓고 보시더라도 12조입니다. 12조 원 대비해서 순이익 12조 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70조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역대적으로 없었습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예요. 현대차의 기준과 기아, 당연히 삼성전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화,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 세 가지 업종에서 먼저 포트폴리오 딱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도 또 대형주. 그리고 나서든 뒷부분에 보여드릴 변동성 종목. 나도 상한가도 한번 이런 장에 잡아보고 싶어요. 그런 종목은 맨 끝에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 없는데 너무 길게 얘기 드렸어요. 빠르게 넘겨드리면 일단은 LG화학에 대한 자신감 부분 더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지금 월봉상으로 상승 장악형 그리고 확인형 뜨다가 살짝 눌려졌어요. 그리고 주봉 기준에 우리가 주간 단위에 6% 수준의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LG화학은 조정받은 게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띠고 있다. 일봉으로 보시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섰구나. 32% 올라섰다는 인식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LG화학 다음 주에 함께 보셔야 됩니다. 노란톡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고 함께 전략 잡으시고. 두 번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LG화학과 비슷한 입지에 놓여져 있다. 어떤 부분이? 자체적인 실적을 갖고 있고 태양각이라는 정책적인 기준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뭐 PER이나 PBR이 이렇게 낮은 상태는 아니지만 태양광에 관련된 그러한 자회사의 실적 범위까지 성장성까지 그렇게 겹쳐져서 놓고 본다면 상당하다. 주봉으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 주봉의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의 흐름 그리고 단기적인 누적 수급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요 교육 자료 다 받으셔야 되겠죠. 매집이 진행됐을 때 또 4대 천왕 캔들 기초적인 캔들이 떴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자료 주세요. 도서 주세요. 응?
그렇게 해서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수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때 LG화학도 조정을 일부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석배련의 기운까지 주봉에서 형성돼 있습니다만 누적 수급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1억 9,100만 주짜리인데 600만 주 이상의 매집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3% 수준. 단기적으로. 뭐 금액 엄청나죠. 8조 원에 달하는 종목이. 결론적으로 시장의 반발력과 함께 탄력을 잡을 수 있다. 그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고 나서의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지금의 수급범위라면 저 앞쪽에 있는 저 고점, 저 위쪽 저 고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43,000원, 46,000원대까지 충분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급이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 주실 여러분들의 종목, 그 종목군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느냐. 그리고 회사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고 거래가 없으면 그러면 그 종목은 쉬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옥석 가리기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LG화학 바닥에서 32%씩 올라오는, 또 하나솔루션도 뭐 바닥 대비해서 지금 27%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30% 이상이었죠. 그렇게 올라오는 종목을 먼저 포트폴리오에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서는 어떤 거요? 이런 종목, 범한 퓨어스. 금요일 날 장중에 27%까지 올라간 신규 상장주. 이런 범한 퓨어셀 같은 이런 종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를 좀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승률 상위,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2위이기 때문에 가지고 난 거예요.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금요일 날 2위였다. 우리나라 전체 2,300개 종목에서 시가총액은 4천억 수준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범한 퓨어셀의 개요, 이 부분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길 겁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이건 공정공시 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사업 분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개 개요. 그렇죠? 그래서 4만 원의 공모를 했고 첫 거래 가격이 4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식 수는 지금 공모 물량이 213만 6천 주고, 그다음에 전체 시가총액이 아니라 전체 물량이, 상장 주식 수가 870만 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313만 주가 거래가 된다, 유통이 된다. 바로. 물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최소 범위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교육 자료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전체 거래대금 순위에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처럼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오버레일 20거래일 혹은 5주, 20주의 거래, 그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소형주의 경우는 그렇게 잡으면 거래대금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목적으로 들어갈 때에는 최소 1,500억이 터져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은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시초가 대비 10% 수준까지의 흐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00억 수준.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 공모를 해서 4만 1,000원에 시작이 됐다면 대략 몇 주요? 400만 주가 터지면 1,600억이 되겠죠. 그럼 1,600억이 장 끝날 때 확인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중에 9시 10분, 9시 반, 10시 이런 기준에서 충족될 수 있는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얼마 터졌어요, 거래대금? 9천억 터지면서 우리나라 거래대금 2위에 형성이 된 겁니다. 1조 미만의, 죄송합니다. 1조 미만의 종목이기 때문에 10%까지. 그리고 장중에 15%까지. 특별한 케이스는 뭐예요? 거래대금 2위. 이렇게 해서 이 교육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가져가시고 또 노란톡에 같이 계시면서 삼고초를 해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가 장중에 탁 올려드리죠. 방금 교육받은 내용 그대로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이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매직 계산기 지금 올려드리는데요. 현재가가 강보합입니다. 0.37%에 41,150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가가 4만 원까지 눌렸다 돌린 흐름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우신 게 뭐였어요? 조금 전에 배우신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래서 시초가 돌파, 장중 고점 돌파, 그리고 장중 저점 형성한 이후에 2% 이상의 되돌림의 흐름.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들여다보실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위에서 또 꼬리 달고 내려와서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구간, 3분의 1과 2분의 1 구간. 이런 구간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노란톡에 그대로 다시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형화된 교육 자료 받으시고 그것을 출력해서 뭐 컴퓨터에 붙여두시든 아니면 그게 내가 좀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불기둥 마스터님이 삼고초려에서 모셔왔는데 딱 올려드리죠. 그러고 나서 바로 9시 30분에. 그러니까 30분 만에 12.20% 변동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1조 미만은 최대 15%까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벌써 2,200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래대금 2위.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편입의 기준인데 그건 아니고 양봉이 유지되느냐, 거래가 더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느냐, 분봉 거래가 계속 터져주느냐, 그런 부분을 다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시 20분에는 결국은 25%, 고점은요 28%에 달하는 수준. 거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죠. 그죠? 그래서 노란톡에 한번 들어와 계시면 이런 식으로 12시 37분 기준입니다. 거래대금 2위입니다. 고점이 52,400원이고요. 27.80%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 3분의 1 지점까지 밀리면 거래량을 다시 보십시오. 재편입 구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1.5%, 2% 혹은 3% 밀리면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나고 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걸 보시지 마시고 이런 걸 놓고 보세요. 어떤 거? 현재가하고 차트하고 교육 자료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리해 드립니다. 개장 초에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거래대금 최상위로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개장 초의 상황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록 색깔 중립으로 해놓은 거고, 그 다음 범위는 주가가 눌리고 나서의 흐름이죠. 눌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저점 대비해서 2% 들어 올려질 때는 손절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손절 범위의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범위 거래가 일정 범위 빨간색 테두리를 쳐드렸어요. 이 부분을 맨 앞부분의 거래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좀 당겨서 놓고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일단 먼저 등락 범위가 어떻게 했어요? 저점 2%, 마이너스 2%에서 고점 27.56까지. 결론적으로는 30%의 등락이죠. 그럼 차익 실현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땡겨놓고 보니까 거래량이 더 수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 기준 거래량, 또 기울기, 양봉, 그렇게 해서 쭉 편입하고 뭐 수익 범위가 잘 형성이 됐다. 그럼 결론은요.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별로 안 밀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점 대비 3%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는요. 차분하게 교육만 받으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가총액 4천억 분이 안 됩니다. 4천억도 사실은 안 돼요. 결론적으로 LG화학 그리고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오는 LG화학 시가총액 8조 원대 8조 원 수준의 하나솔루션 이런 쪽에서 최근 거래일 동안의 30%의 수익 범위를 안고 가고 내 주력 주요를 꽉 채워놓은 상태 이런 종목에서는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조 미만짜리 종목은 고점 대비 2, 3% 밀리면 50% 이상 차익 실현해야 된다. 변동성이 30% 나왔는데 3분의 1까지 밀리고 2분의 1까지 밀리면 정리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 기준점, 이 내용도 마찬가지. 이 내용도. 내가 10% 이상 수익이 났느냐, 또 10% 미만의 수익이냐 했을 때의 차익 실현 범위. 이걸 알고 계셔야만 저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요 자락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거죠. 월요일 날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거래량의 기준은 대략적으로 1,000만 주 정도. 그 이유는요. 그거는 온라인상에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죠. 또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주력주 기준에서 보실 수 있는 종목. 하이닉스, 한국전력, LG노텍. 오늘 맨 끝부분에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짧으니까 추가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또 해드릴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은
조금 전에 LG화학 하나솔루션에서 보듯이 4대 천왕캔들 장학형이 땅땅 떠준 종목입니다. 기준거래량 싹 다 잡아드렸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자료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방송 끝나고 이동한 다음에 자료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육 잡아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두산바켓. 두산 바켓. 얼마에 사셨어요? 그걸 39,000원 정도 샀다가 예. 16% 손해보고 매도를 하고 예, 조금 기다렸어요. 예, 기다렸다가 요새 며칠 전에 샀는데요. 예. 33,000원에 70% 샀어요. 손해를 많이 봐서. 70%요? 전체 70% 사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 한 4만 원에 사갖고서 16% 손해보고서 아, 그러니까 지금 한 이제 2, 3일, 16% 3, 4일 손해 보시고 34,000원? 33,000원이요? 33,000원. 아, 33,000원에 70%를 사셨다. 예. 네. 어떤 뭐 특별한 편입하신 이유 있으세요? 매수하신 이유? 아니 거기서 네. 그 손해를 많이 봐서 16% 이상을 봐서 그러니까 16% 손실 보시기 전에 4만 원에 들어가실 때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손해 갖걸래 그냥 승질 나갈래 그냥 돈 있는 거 거기서 돈 다 내비고서 돈 있는 데를 다 알겠습니다. 무슨 샀어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4만 원에 들어가실 때도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에 손실이 나니까 좀 역정이 나셔서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서 또 사셨다. 근데 이번에는 70%를 빠지길래 저거 사셨다. 싹 팔았어요. 네, 팔고서 알겠습니다. 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산바켓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 두산바켓을 조금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 네. 손해한 거 있으니까 저기 좀 갖고 가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오케이,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 하도 지금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예.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나?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저 손절보다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말씀 드릴게요. 아니 손절 그게 제일 뭐래 왜냐면은 손해가 예. 16%였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제 내가 한 전화 주신 게 5%나 이제 6% 저한테 빠지면 의견을 손절하려고 들으시려고 하거든요. 전화 주신 거죠? 예,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자, 두산바켓은요, 일단 예. 어찌됐건 지난해 사상 최대치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 실적을 냈고, 두 번째는 현재 기준에서 중간 배당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 굉장히 지금 좋은 업체예요. 두산그룹에서도 지금 뭐 조기에 이제 경영권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영권이 아니라 전체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회사를 매각을 하는데 두산바켓은 꽉 쥐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좋은 회사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딱 있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예. 뭐 주가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오죽하면 내가 좀 예. 그냥 16% 손해 보고서 싹 팔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산 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손실이신데 자꾸 웃으면 안 되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산바켓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줬고 중간 배당도 기대가 되고 있고 두산그룹에서도 절대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바켓의 특징상 성장성의 부분이 아주 크게 나오진 않아요. 거기에 이제 예. 지금은 금리를 좀 올리는 시기라서 잠시 예. 경기가 잠시 주춤하겠다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계속 밀려 떨어질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회색 색깔이 시장 지수거든요. 이 시장 지수가 급격히 밀리면서 두산마켓도 덩달아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도 보시면 한 요 정도가 한 2,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600 정도 수준에 놓여진 두산마켓의 가격은 37,000원, 8,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고가격까지 돌려져 있어도 이상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이 어렵잖아요. 결론은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실 때 손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손절부터 알려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절 먼저 알려주세요. 예,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명목 가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딱딱 떨어지는 가격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3만 원, 뭐 4만 원 이런 명목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명목 가격 3만 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다만 3만 원이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라고요? 예, 예.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두산마켓이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있는 뭐 펀더멘탈을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산마켓이 3만 원에 내려올 정도면은 시장이 아마 더 밀릴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음 주부터 바닥 잡고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아마도 3만 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돌려질 건데 최소 범위는 오히려 이제 그 편입하신 가격보다 좀 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입하신 가격 33,000원보다 올라올 건데 만약에 이제 36,000원 정도 왔을 때 36,000원 정도 왔을 때 거래량이 하루에 한 1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지금 한 30만 주뿐이 없잖아요. 네. 거래량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36만 원 이상, 특히 3만 6천 원 이상, 특히 3만 8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100만 주씩 안 터지면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70%를 계속 갖고 가시기에는 회사는 분명 좋지만 조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일단은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번에 올라가는 편입하신 물량은 거는 굳이 손실을 보시고 나오실 필요는 없고 올라가는 별로 네. 것이 않는데 얼마나 더 다음 저점이 어딘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 저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36,000원 이하로 내려와 있는 가격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대형주를 제외한 대형주도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대형주는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느냐를 보고 그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데 일단 두산마켓은 지금 내려와 있는 것도 과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얼마까지 내려갈 거예요. 제가 부채도사도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실적 그런 부분을 전부 봤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보유 전략 가지고 가시고 36,000원에서 비중 좀 줄이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예. 3만 원은 안 무너지겠어요? 예, 무너질 가능성 제한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번 안내 말씀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저는 현대모비스로요. 예. 현대모비스 25만 원에 10%인데요. 오래됐는데요. 어떻게 자꾸 내려가요? 25만 원이요. 25만 원에 사셨어요? 네, 아, 25만 원에 10%. 네. 처음 사실 때 어떤 이유에서 사신 거예요? 그때는 잘 가더라고. 27만 원도 가더라고. 좋다고 샀는데. 언제쯤 사신 거죠, 이게? 한 몇 개월 됐어요. 아, 몇 개월 되셨어요? 네, 일단은 뭐 어차피 현대모비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뭐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 한 19조 원 정도 하거든요. 예. 조금 뭐 중기적으로 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짧게? 준비를 보려고. 그렇죠. 어차피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중기적으로 보십니다. 일단은 그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 좀 자신감 좀 가지셔야 돼요. 현대모비스는. 네.
자, 일단 뭐 현대모비스 기업 분석부터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단기를 하려면 이제 올라올까요?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뭐 그래도 간단하게 보셔야 되니까 뭐냐면 지금 PBR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현재 주가가 20만 원이다. 근데 자산 가치는 얼마냐? 40만 원 수준이다.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반 정도 밑에 할인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업종 전체가 그래요. 사실은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의 PER, 그러니까 순이익이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이 한 12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뭐 절반, 3분의 2, 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뭐 조금 전에 두산바켓 말씀드렸지만은 두산바켓도 저평가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데 현대모비스를 조금 더 점수를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제 좀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해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봉으로 보실 때. 어떤 거냐면 요 자락에서 그러니까 3주 전이죠. 3주 전에 양봉이 오래간만에 나와줬는데 거래가 수반된 양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빼고 나면은요. 한동안 계속 거래가 없었어요.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빨간 색깔 선이 있고 초록 색깔 선이 있는데 이 빨간 색깔 선은 5개 거래량의 평균. 그리고 초록 색깔 선은 20개 거래량의 평균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시세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양봉이 좀 크게 나오려면 거래량들이 일단 어찌됐건 터져 있어야 돼요. 요 끝자락에서도 5MA, 20MA 거래량을 그래도 부딪혀 주고라도 저런 빨간 양봉을 주는데 나머지 기간들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이때 잠깐 있고 거의 없었죠. 그죠? 네. 지금 전화 들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터져서 더 가야 되는데 딱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시장이 딱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악재 요인보다는 시장의 조정에 연동된 게 크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2021년도에 2021년 1월 8일 날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요. 그때 10이었어요. 10이었는데 그날 21년 1월 8일 날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상한가가 나옵니다. 장중 상한가 나오고 이제 거기가 정점이 됐는데 어찌됐건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벼움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가벼운 그 변동 탄력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다시 들여다보시면 요 자락에서 이제 19만 3,500원이 최저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19만 3,500원이 더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현대모비스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전체가 무너져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과매도 권역이니까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뭐 중기적으로 오신 것만큼 가져가시고 그다음 되돌려질 때 흐름이 요 정도. 그러니까 주간 단위의 거래량이 200만 주씩은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 200만 주 터지는 게 어떻게 기준 잡을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현대모비스도 중간중간 질문 주실 때마다 전체적인 전략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요 추이 범위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서 무너졌지만 수급 범위도 개인들이 물량을 일정 범위,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물량을 뺏기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던 추이니까 25만 원은 조금 높긴 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충분히 올 1월 달 고점 있죠. 28만 원 수준. 여기까지 목표를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때 거래량 터진 이후에 유일하게 거래량이 수반된 흐름인데 시장 때문에 무너졌으니까 돌려지게 된다면 28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된다. 그렇게 전략 잡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뭐 한 종목 더 갈까요,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 뵐 거예요. 25일 오프라인 강연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더 안내 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뵙도록 하고, 그리고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종목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삼천당 제약요. 삼천당제약 얼마에 몇 프로 갖고 계세요? 6만 원에 20%. 6만 원에 20%. 네, 아, 손실 많이 나셨네요, 지금. 그죠? 네, 근데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 성격이 굉장히 화통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손실 나더라도 그냥 팍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변동성 있는 종목은 탁탁 따라붙을 수도 있고, 그죠? 일단은 손실이 많으셔서 좀 주춤거릴 수는 있는데, 삼천당제약은 앞선 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부정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네. 두십시오. 네. 네. 자, 일단 삼천당제약 그럼 기본적인 분석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회사인지.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제약바이오 쪽 뭐 제약 업체인데, 문제는 지금 뭐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약주들이 다 그런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5배 수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잡으면 8천 원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데 4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시가총액을 1조 이상으로 쭉 땡긴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그다지 내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제도가 있잖아요. 공정공시.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주가가 변동이 나올 만한 제대로 된 내용이 있으면 공시를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의무 공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변동이 심한 종목군들 보면 공시 내용은 없고 보도 자료가 많아요. 어? 네. 분명히 뭐 어떤 뉴스 내용이 있으니까 매매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공정공시 검토돼서 제대로 된 확인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심리를 자극시키는 그런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실상 우리가 셀트리온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다 미끄러지긴 했지만 지금 거꾸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3위에서 9건이 뭐 4위죠. LG에너솔루션이 있으니까 4위에서 안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무조건 삼천당제약 안 좋아요, 매매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건데, 주봉 그리고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은 주봉으로 당겨서 볼까요? 주봉으로 당겨서 보는 게 좀 더 잘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편집하신 가격대 자체가 요렇게 한번 보죠. 결론적으로 요자락의 그 비이성적인 거래량이 한번 빵 터진 날, 그게 이제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질 때 바닥에서 터져주면 그거는 바닥에서부터 변곡 라인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근데 고점에서 터지게 되면은 사실상 그게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정점의 인식이 잡혀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빨간 색깔 선이 개인들 수급이거든요. 네. 개인들만 사고 거래는 아예 대바닥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오면은 그냥 조금 뭐랄까 기대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잖아요. 막 이거 조금만 더 움직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아예 없는 겁니다. 지금 저 부분 요걸 빼고 한번 볼게요. 여기를 빼고 주봉으로 이렇게 보셔도 거래 자체가 아예 저쪽하고는 차이가 나죠. 안 돼요. 기술적으로 아예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요거 복잡하니까 종합지수도 빼버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당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당겨서 보여드리면 빨갛고 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 있어. 이거 또 사도 되겠네, 뭐 이렇게. 그죠? 펀더멘탈적으로는 좋은 게 없고 검증된 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냥 빨갛게 거래 터트리고 OMA, 20MA 평균 거래량 넘기고 양봉일 때 그럴 때 계속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횡보할 때 보면 거래가 요 색깔 두 개의 선 있는 걸 거의 못 넘기고 횡보하다 보니까 같이 횡보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자락에 들어올린 이후에 결론은요. 여기까지는 참 재밌고 좋았는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이성적인 거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보가 어떻게 되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는 안 사, 사실은. 야, 이거 뭐 실적 별로 안 좋다는데 그러다가 그냥 윤정두 같은 사람들이 방송 나서 떠들어대는 거야. 이거 좋다고 그냥. 이거 하나 성공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럼 교육 제대로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땡겨서 보면 거래가 막 실려 있잖아요. 그럴 때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땡겨서 보여드리면 거래가 없어요. 안타깝게. 응? 거래가 중간에 한번 빨갛게 거래가 빵 터지면 그때 한번 이렇게 캔들 크기가 변동성이 한번 커지는 거고 그때 따라붙으면 이제 계속 힘겨워지는 거죠. 계속 거래가 없죠. 지금까지도 여기서 잠깐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는 저런 시세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안타깝지만 정리를 하신 이후에 이런 거래가 또 제대로 된 거래가 한번 터질 때 그때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우량주가 빠져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좋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힘겹지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 지금 쌩글쌩글 웃고 있잖아요. 왜요? 와, 시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뭐 2시간, 3시간씩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21시, 일요일 날 21시에 시황 진행해 드릴 거예요. 지난주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2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4시간 30분 동안.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힘겹죠.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일요일 야간 21시에 시황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시황 다음엔 뭐예요? 원금 회복하시고 이제 수익 내셔야죠. 2020년 3월 코로나19 때처럼 V자형의 흐름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일 다음 주 토요일은요. 오프라인 강연 때 얼굴 보고 눈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역시 윤정두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계좌가 다시 빨개지는구나. 자,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수를 치실 거고 환호성을 지르실 겁니다. 야, 나는 원래부터 지난주에 보여줬던 LG화학 또 하나솔루션 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 내가 뭐가 씌였는지 이 종목들 다 팔고 이상한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 나도 이름이 혼란스러운 그런 종목을 갖고 있더라. 계좌 검사 해볼까요? 거래량 하나도 없고 거래 팍 터질 때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전긍긍하시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뭐가 좋습니까? 이런 우량주들의 주가까지도 완전히 대바닥권으로 막 밀려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을 잡아내시면 되고요. 또 막연하게 거래량 없고 밀려 내려가 있는데 그걸 잡으시면 안 되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잡으셔야죠. 첫 번째 기준이 지난주에 종목 상담 들어온 종목이었어요. SK 하이닉스 가져가도 되느냐. 나 중기적으로 더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대비 어떻게 됐어요? 6%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요, 똑같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더 많이 밀리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시장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시장 대비 10배 오르고 시장 수준으로 밀렸다? 에이, 그거는 굉장히 체력이 강한 거죠. 자, 어찌됐든 추세 매매라는 거는요. 지금 대형주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 매매로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교육은 나중에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종목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OMA, 20MA 거래량 평균 플러스 양봉이 나오면 설정해드린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움직임을 잡아갈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대형주에서도 변동성이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2021년 1월 8일 날 시가총액 10위였는데 상한가까지 갔어요. 장중에. 그런 변동성이 나옵니다.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당장 월요일 날 대형주에서 상한가 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 변동성의 기준이 형성되려면 기준 거래량 설정해드리는 기준 거래량이 충족돼야 된다. 최소 1,500억 이상. 그리고 최근에 터진 거래량의 7, 80%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최근 거래량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터진 거래량을 얘기하죠. 거기에 그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면 시간별로의 거래량을 들여다놓고 보셔야 된다. 당연히 하이닉스도 뭐 최소 5% 이상의 변동성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조 이상짜리 대형주의 경우는 5% 혹은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뭐 거의 뭐 1위, 2위, 3위에 놓여져 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불거졌다. 그럼 15%까지도 최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에서는 거래가 둔화돼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죠. 1조 이하짜리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경우 들여다보는 거. 하이닉스도 뭐 1시간 설명드려도 모자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이닉스의 PER이 5.56배. 역대 최근에 이렇게 놓여진 적이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저평가 상태, PBR도. 실적이 어느 정도냐? 지금 예상치가 순이익이 12조 원이에요. 영업이익은요, 16조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4조씩 나온다는 거죠. 2016년도 5월 달에 5천억 미만이었어요. 지금 4조 원 이상이다? 8배 올라왔어. 그럼 주가가 8배 올라왔느냐? 아니죠. 주가 8배 안 올라왔어요. D램 가격에 대해서나 낸드 가격에 대해서는 정점 인식이 아니라 바닥 인식을 잡고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바닥에서 280%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장은 23% 올라와 있고 10배, 시장 대비 10배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저바닥 대비 10배 올랐느냐? 실적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의 기준. 거래대금 나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밀려 내려온 구간에서의 되돌림의 흐름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주력주 먼저 채워 놓으십시오. 두 번째 기준은 한국전력인데 뜬금없이 왜 한국전력이냐. 이제는 원자력주를 다른 쪽에서 찾지 마시고 한국전력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산 가치가 10만 원 수준인데 거래가 2만 3천 원에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요금 지금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죠. 전기요금 올려지고 그리고 원자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주가 연봉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이런 변동이 나와요.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한국전력 지금 장에서 특히 힘들고 버거우시죠. 하반기 형성이 뛰어나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최저가에 내려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이에요. LG이노텍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하나만 보세요. 실적이 순이익 1,000억에서 1조 500억까지 10배 늘어났습니다. 순이익이. 그럼 주가가 10배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도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인식을 잡는 거예요. 자율주행에서도 또 애플 신규폰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뭐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 여전히 수급 긍정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하고 다섯 번째 종목은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으로 종목명을 또 오픈해 드릴 건데 보시면 그냥 알아요. 오리 써 있는 거 찾으면 뭐 종목 하나뿐이 더 나오겠습니까? 쪼꼬팡 해가지고 실적이 어마어마해졌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상승장악 확인형 LG화학과 하나솔루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교육자료 캔들 도서 자료를 선착순 100명 지금 딱 방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 선착순 100명께 요 윤정도의 도서 자료 한 권을 통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코스모 XXX 코스모 그룹주들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코스모 요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3월 28일부터 3개월 만에 11%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외국기관 쌍끌이로. 그러니까 이러한 초강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초강세가.
4대 천원 캔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면은 얼마? 주간 단위 20%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로 다 꽂아 넣으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주간 단위 20%. 이거를 놓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지. 거래가 터진, 실로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진 주봉에서의 초강세인데 이 부분을 넘길 수 있느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얼마요? 3천만 주짜리 종목에 310만 주 이상, 10% 이상. 얼마 동안에 3월 28일부터 4월 28일, 5월 28일, 6월 28일.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저는요, 일요일 날 21시 야간 교육도 할 겁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25일 날은요, 강연에 있습니다. 주식구조대 윤정두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